안녕하세요.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 꾸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발가락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특별 게스트 독감 애청자 책 읽는 소년 앤드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와, 안녕하세요. 게스트 같지 않아요. 이제 진짜 같은 진행자 3인 같아요. MC. MC죠. 어.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정유정 작가님의 진이를 이어서 읽는 시간입니다. 네. 근데 정유정 작가가 보노보를 주인공으로 소설을 쓸 때요. 이화여대 그 생물학과 교수님이시죠. 최재천 교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두 분의 이야기가 신동아에 게재되어 있어서 제가 좀 발췌해 봤는데 정유정 작가님을 우리 발가락이 좀 해주시고요. 최재천 교수님을 우리 앤드류가 해서 요게 대화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고 싶었어요. 음. 정정 작가님. 첫 번째 씬은요. 처음에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두 분이 그런 대화입니다. 제가 이 소설을 처음 구상한 건 2017년 여름 무렵이에요. 주인공의 직업인 사육사에 대해 취재하고자 서울대공원 우경미 사육사님도 만났고요. 그때 우 사육사님이 최재천 교수님을 찾아뵈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엔 교수님 나를 만나주실 리가 있나 생각했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드렸는데 흔쾌히 만나자고 하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솔직히 환호성을 질렀어요. 야호! 제 어린 적 꿈이 작가였습니다. 오. 마음속으로는 평생 소설을 수십 번 썼다 지웠다 하면서 살았어요. 작가라는 직업을 흠모합니다. 작가님이 보시자는데 어떻게 거절을 해요? 버선발로 뛰어나갔죠. 하하하. 네. 근데 잘하시는데. 실제로 진짜 되게 위험 있는 어떤 그 포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약간 느리시잖아요. 이 네. 말투가. 교수님 항상 뭔가 느릿느릿 반박자? 말을 하는데 하는 반박자. 이렇게 나가요. 맞아, 맞아요. 제가 이제 최재천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네. 실제로 문청이세요, 이분이. 음. 그리고 하버드 나오셨잖아요. 하버드에서는 항상 그 에세이를 내게 한대요. 아. 그래서 글 쓰는 실력을 다 연마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재천 교수님이 구상한 소설 얘기도 그때 수업 시간에 해주셨거든요. 근데 보노보가 주인공은 아니었고 네안데르탈인을 주인공으로 자기가 소설을 써야지라고 구상한 얘기가 있으세요. 실제로. 실제로 네. 두 번째 직업을 가지신다면 소설가로. 그래서 실제로 쓰실 수도 있어요. 이제 아.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대하겠습니다. 최재천 교수님. 출연해주세요. 보노보는 이미 뺏기셨어요. 정유정 작가님한테. 네안데르탈인을 좀 잘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책의 지니의 주제에 대해서 두 분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교수님이 번역하신 프란스 드발 저서 공감의 시대에도 공감이 인간뿐 아니라 많은 동물들의 보편적 속성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공감 능력이 고장나면 우리는 사피엔스가 아니라 사이코패스가 되고 말 거예요. 사회가 점점 날카로워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공감의 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공감의 시대 번역자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공감력은 길러지는 게 아니라 무뎌지는 것이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우리가 미물로 여기는 흰 쥐마저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드러나요. 같은 우리에 있던 동료들이 밥을 굶는 상황이 오면 자기한테는 먹이가 충분히 공급돼도 같이 굶는 걸 선택하죠. 사람 안에는 그런 공감 능력이 다 담겨 있는데 자라나는 과정에서 차별과 경쟁, 스트레스 등을 받으며 점점 무뎌져 가요. 타인의 고통을 무심히 지나치게 되죠. 지니에는 그렇게 무뎌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존재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이 힘든 상황에 빠질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소설을 통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공감의 감수성이 묻어지지 않도록 항상 좀 스스로 불편해질 지더라도 지켜보고 돌아보자. 더불어 생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모든 소설을 통해 독자들에게 열심히 살자고 얘기해 왔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치열하게 살고 사랑하자. 그게 운명이 우리에게 내리는 유일한 명령이다. 이게 제 소설의 공통된 메시지죠.
지니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 민주는 스스로 삶이 시시해지는 병에 걸렸다라고 하죠. 하지만 지니를 만나면서 다른 존재에 대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독자들도 이 책을 읽으면 최선을 다한 삶과 타당한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정유정 작가님이 오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최선을 다한 삶과 음. 타당한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도. 자, 그럼 우리 바로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 권의 책, 다양한 올림. 오늘의 독감은 지니 정유정 작가님의 소설책입니다. 네. 그럼 왜 간략한 책 소개를 네. 초스피드로 하고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2019년 5월 신작입니다. 정유정 작가 3년 만에 신작을 출시했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직후 본오보 지니의 자아로 편입된 사육사 겸 영장류 연구자 이지니 씨, 그리고 우연히 만난 청년 백수 김민주와의 인연을 통해서 인간 다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베놈 얘기했죠. 네. 괴물의 자아로 들어간 우리 베놈과 그리고 예전에 존 말코비치 대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말코비치 봤어? 아니요, 보지는 못했어요. 아, 존 네. 말코비치 대기라는 네. 영화는 존 말코비치라는 사람 자아 안에 12명의 자아가 들어가요. 그래서 서로 막 대화하면서 굉장히 센세이션한 작품으로 영화 매니아라면 많이 한 봅니다. 번쯤 봐야 하는. 어. 집에서 한번 봐야겠네요. 미장센도 되게 굉장히 임팩트 화장이 있고요. 있어요. 특히 존 말코비치라는 사람의 그 캐릭터가 모두 다 존 말코비치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를 꼬집은 영화이긴 한데 어쨌든 한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자아에 들어가는 것 이런 설정이라는 걸 하고 저희가 1장까지 했죠. 네. 그럼 우리 바로 2장으로 넘어가나요? 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자아에 들어가면 네. 그 자아가 한 명이 나오면 한 명은 발현되지 않고 한 명이 네. 나오면 한 명이 발현되지 않고 이렇게 사람으로만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보노보니까 네. 보노보가 말을 하지 않고 그 네. 과거의 기억을 이제 이진희 씨가 들어가서 자꾸 보게 되는 네. 이런 게 사실 되게 이 책의 재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 근데 저도 생각한 게 이 자아라는 게 음. 과거와 현재와 그다음 미래에 대한 희망 이 자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기억이 한몫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기억이 그쵸? 없으면 사람이 어, 아닌 어. 거죠. 그래서 자아가 이제 의식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마치 텔레비전을 보는 듯한 느낌의 그런 느낌의 극장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꾸 네. 어. 여기서도 지니가 이제 지니가 밖으로 나올 때는 이 주인공은 이 안에서 지니의 과거를 엿보게 되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느꼈으면 또 나와가지고 내가 또 활동을 하고 네. 그게 계속 교차되잖아요. 음. 그래서 거기서 진짜 좀만 더 갔으면 진이 곧 진이가 될 뻔한. 네, 섞여요 네. 점점. 맞죠. 처음에는 의식의 발현이 이진이, 그러니까 사람의 자아가 한 명은 그냥 내가 몸만 여기 들어왔구나, 정신만 여기 들어왔고 네. 몸만 쓰고 있구나 했는데 진짜 보노보의 그런 과거가 떠오르면서 자아가 점점 섞이는 과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부의 주제는 램프. 램. 그 진이 램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비유가 또 적절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아부. 자, 또 네, 아부잖아요. 알라딘에서 네. 연극을 했었죠. 연극의 아부 역할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램프의 요정, 지니가 갇힌 어떤 느낌? 네. 그런. 그래서 저는 이거 것들이고요. 보면서 아까 텔레비전 얘기도 했는데 네. 사람이 문학을 좋아하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얘기를 왜 이제 유발 하라리도 했었잖아요. 네. 그 사피엔스 얘기도 이렇게 잠깐 나오는데 네. 그 사람이 계속 그런 거를 좋아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이런 게 사람의 본능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보노보의 과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 과거에 점점 빨려 들어가잖아요. 이진희 씨가. 이게 이야기를 좋아하는 본능하고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보노보가 굉장히 좀 야한 동물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박혀 있어서 야한 장면을 좀 기대했어요. 왜냐면 보노보가 수시로 진짜 우리나라 맞아요. 말로 하면 맞아요. 애무를 하는 그렇죠. 동물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걔네들 동물이기 본능이기 때문에. 근데 정유정 작가님이
좀 스킵을 하셨죠? 스킵을 했어요. 그런 본능에 네. 대해서는. 그리고 어. 생각보다 야수성에 많이 초점을 네, 맞추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진희 씨로 돼 있을 적에는 배낭 속에 얌전히 들어있는데 이 진이 보노보로 본능이 나올 적에는 야수가 사람을 나오죠. 때리다거나 네. 날아다닌다거나 뭐 나무를 타고 다닌다던가 음. 뭐 그 병원에서도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어떤 공격을 행위를 하거나. 한다던가 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제가 아는 그 프랑스 드바리 말하는 그렇죠. 그 보노보의 본능은 좀 안 그리시고 아, 좀 야수의 본능. 야수의 본능만 네. 조금 더 그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인간과 이렇게 대비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걸 썼다가 지우신 거 아닌가요? 사실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에 그쵸, 약간. 그쵸. 그래서 약간 러브라인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럼 그러면 누구랑 김민주랑 김민주랑 민지랑 왜 안 그래서 돼? 사실 어. 김민주의 그 생각 파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음. 이 그 처음에 이 그 보노보를 봤을 때, 음. 근데 얘는 뭐 하는 이제 동물인가? 음. 설마 음. 나를 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진 않겠지라는 어, 그 있어요.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 그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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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하지만 거기서 딱 끝나. 저도 맞죠? 그걸 봤어요. 그래서 뭐지 이거 그쪽으로 좀 네. 끌리나 했는데, 그런 상상력은 네. 저는 프랑스 작가가 썼으면 분명 그쪽으로 갔어요. 최재천 교수님이 이거 프랑스 작가가 네. 쓴 것 같다고 했는데 프랑스 작가는 분명 그쪽으로 그렇죠. 한번 갔다가 빠집니다. 한 책이 두꺼우니까 2페이지 정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149페이지에서 이제 둘이 만나요. 네. 우리 민주는 이제 돈도 없고 집도 없어가지고 네. 그냥 산속에 있는 정자에서 자고 있는데 네. 진이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만만한 젊은 청년이 있으니까 네. 이제 왔는데 핸드폰 내놔 뭐 이런 말을 어떻게 다 해요. 네. 글자를 막 이렇게 중간에 써가지고 손가락으로. 근데 진짜 머리가 좋은 게 키보드를 키보드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네. 낭독을 해봅시다. 어떤 느낌인지. 아니 어떻게 다 괜찮았죠? 네. 괜찮았죠. 그 그러니까. 장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죠.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통신 끊은 지 몇 달 됐어. 여기서부터 150페이지. 저도 딱 여기 딱 했었는데. 해놨죠. 네. 놈으로선 이해 불가능할 문장이었다. 설령 이해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릴 거라 생각했다. 우선 첫 단계에서 통신을 끊었다와 쓰지 않는 전화가 동의어임을 이해해야 하고 다음 단계에서 쓰지 않는 전화기라 충전을 하지 않았고 충전이 안 돼 배터리가 없고 배터리가 없어 기계 작동이 되지 않으며 작동이 안 돼 화면에 불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연쇄적으로 추론해야 할 테니까. 상당히 이과적이에요. 네. 놈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뭔가 이상한 거지. 왜야? 하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못 믿겠다는 듯 휴대폰 전화 버튼을 거푸 눌러댔다. 화면에 변화가 없자 KTX만큼이나 길고 시끄러운 한숨을 내뿜으며 전화기를 돌려주었다. 나는 휴대전화와 놈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다. 혼란스러웠다. 놈이 내 대답을 이해하는 건지, 내가 놈의 몸짓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지. 놈은 뒷발질로 한 발짝 물러났다. 눈으로는 나를 감시하면서 손만 뻗어 내 물건들을 이리저리 뒤적이기 시작했다. 방풍 재킷, 경량 파카, 속옷, 셔츠, 청바지, 나중엔 침낭을 풀어 털어보기까지 했다. 이번에는 생략어법을 써서 놈에게 물었다. 뭐? 놈은 허공에 대고 키보드 치는 신용을 해보였다. 입이 저절로 벌어졌다. 자의적 해석이 아니었다. 말은 물론 말의 여백까지 추론하고 이해하는 듯 했다. 마지막으로 머저리 화법을 써봤다. 뭘 주무르라는 거야? 놈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왜 이렇게 말귀를 잘하는지 핸드폰도 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민주가 에이 설마 하겠지 하다가 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네. 약간 네. 얘는 약간 신인류인가? 약간 그런 맞아, 느낌을 맞아, 갖고 맞아, 왔어요. 맞아, 맞아. 내가 신인류인가? 맞아. 이거 괜찮은데 신인류? 맞죠. 그러면 153페이지로 훅 넘어가서 네. 제가 다시 낭독해 보겠습니다. 어쩐지 으스스한 기분이었다. 놈의 좋은 생각이 내게 좋은 일일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셔터를 내리듯 눈을 내리떴다. 놈은 내 손에 네임펜을 쥐어주었다. 돌려주는 게 아니었다.
내 손목을 놓고 손톱 끝으로 마룻바닥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옆으로 긴 직사각형이었다. 추측 가능한 범위가 지나치게 큰 도형이었다. 상자일 수도 있고 침대일 수도 있고 버스일 수도 있다. 그게 뭔데? 놈은 직사각형을 그린 자리에 손가락을 대고 키보드를 쳤다. 키보드를 그리라고? 놈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도리도리 고개를 저었다. 나 키 같은 거 못 외워. 누가 그런 걸 다 외우고 산단 말일까? 외우지 않아도 손이 알아서 알고 있는데 놈은 네임펜을 쥔 내 손을 끌어다가 직사각형 안에 들여놓았다. 다른 손으로는 직사각형 수십 개의 작은 정사각형으로 분할해 보였다. 이어 분할된 사각형 위에 손톱 끝으로 자음과 모음 키들을 써놓았다. 조금 벌어진 입술 안에선 쌕쌕 소리가 흘러나왔다. 숨소리가 아니었다. 말이었다. 모차르트의 촉수 너머에 있는 말. 순전한 추측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었다. 내가 알아. 넌 받아쓰기만 하면 돼. 추측을 사실이라 가정하자 놈의 요구사항이 분명했다. 의사소통 도구를 원하고 있었다.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찾는 건 펜을 이용한 필기 훈련이 되지 않은 탓이겠지. 키보드를 그려달라고 한 건 키를 짚어서 대화를 하겠다는 뜻일 테고 이 말을 뒤집으면 내가 머릿속 모니터로 문장을 출력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네. 그래서 키보드로 이제 대화가 쉽게 그러니까. 일어나요. 이제 스무스하게 이제 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이게 현대 소설이구나. 이거 느꼈어. 만약에 이게 1900년대 초반만 됐어도 네, 못 이런 찾아요. 대화는 할 수가 네. 없었죠.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음. 키보드의 자판을 어떻게 다 외웠죠? 우리 이진희 씨는? 글쎄. 사진을 찍어왔나 어떻게? 사무적 일을 많이 하셨나?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사람 네, 없거든요. 진짜 없죠. 아니 생각보다 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네, 뭐 맞아요. 한 3시간에 걸쳐서 3시간 이거를 뭐 걸쳐서. 이렇게 생각해냈을 수도 있고. 아, 저는 여기에 대한 음. 그 뭔가 근거를 작가님이 좀 써주셨으면 좋았을 거 생각을 맞아요. 해요. 음. 키보드를 누가 다 외워요? 맞아. 그것도 저는 그렇고.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되게 사실 중요한 장면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후에는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가 네. 이루어지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약간 이 부분이 약간 정확하게 응. 좀 디테일했으면 좋지 네, 않았나. 아니면 뭐 키보드를 물고 왔다던가 음. 뭔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거를 다 쓰니까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솔직히. 네. 자음 모음을. 아니면은 얘가 진짜 키보드를 개발자인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소설이죠? 너무 이거는 너무 말이 네. 안 됐어요. 아니면 키보드에 무슨 트라우마가 있다든가. 네. 어린 시절에 외울 때 네. 엄마한테 한 대씩 아니 맞아가면서 어렸을 때 외웠다든가. 이거를 해서 뭐 상을 맞아요. 땄다든가 그러니까 뭐 엄마가 무섭잖아요. 엄마가 네. 무서우니까 한 대씩 맞아가면서 외웠다던가 네, 이런 거 네. 살짝 넣었으면 엄마에 대한 그렇죠. 얘기도 나오고. 네. 어. 뭔가 편집됐나요? 그쵸. 뭔가 좀 너무 길어서 잘렸나 길어서 잘랐나. 보다. 근데 어쨌든 기발했으나 좀 아쉬웠지만 네. 재밌었던 네. 아주 바짝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언젠가 유튜브에서 봤던 동영상이 떠올랐다. 침팬지가 컴퓨터 앞에 앉아 이런저런 실험을 하는 영상. 수화를 익혀 대화를 하는 영상. 그들이 썼다는 S자로 가득 채워진 소설. 실험자는 이 전위적인 작품을 이해하기 어려우나 작가가 S자를 특별히 좋아한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네. 요런 거, 네. 그렇습니다. 요런 거 쓰셨는데, 그쵸? 근데 저는 민주가 음. 정말 믿을 수 없잖아요. 네. 이 보노보가 진짜 그 안에 사람이 사람이 있는지 있다는 없는지. 거를 믿었잖아요. 음. 어쨌든. 근데 앤드류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믿었을 것 같아요? 처음엔 솔직히 우연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 정도면 약간 저는 기절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여기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 읽어드릴 그 문장에서 보는 것처럼 네. 표지에 눈이 있잖아요. 이 눈이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눈에 대한 그 설명이 자세해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155쪽 끝에 보면 그것은 동물의 눈이 아니었다. 31해를 살아오면서 수없이 마주쳐온 눈. 감정이 담긴 인간의 눈이었다. 절박하게 답을 원하는 눈이었다. 자기 모습이 상대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문제가 보노보에겐 목숨만큼이나 중대차인 모양이다. 네. 저는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 민주가 네. 믿었던 장면이 이 157페이지에 나옵니다. 우리 만난 적이 있어. 어제 오후 6시경 영장센터 침팬지 야외 사육장에서. 그래서 자기가 그때 만났던 그 사육사라는
그 그거를 아이덴티티를 밝히죠. 인증하는 거지. 그러면서 대화가 된 다음에. 대화가 된 다음에 음. 그래서 자기의 아이디 카드를 얘가 갖고 있으니까 이게 나야 이게 나다. 하고 딱 하니까 진짜 눈으로 보니까 믿는 거죠. 맞죠. 사람이 눈으로 딱 봐야지 믿거든요. 보통. 그래서 보이는 게 있고 믿을 게 있어야지만 믿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도 그럼 다정한 그녀는 어디 있는데 그녀는 불걸 날 쳐다봤다. 보충 설명을 요구하는 눈이었다. 그렇죠. 눈에 대한 얘기 항상 눈에 나와요. 대한, 문장 눈에 끝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표지에다 눈을 그린 거. 근데 그 오프닝에 네, 네, 제가 발췌했던 그 신동아 기사에서 음. 최재천 교수님이 눈에 대한 묘사가 좀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노보의 눈은 흰자가 없고 이제 까만 동자만 있고요. 우리 인간은 흰자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흰자 때문에 사람이 기쁨도 알 수 있고 불안감도 알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보노보의 눈과 인간의 눈은 다르다라는 어떤 묘사가 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재천 교수님도 그리고 우리 모두 독자도 보노보의 눈과 인간의 눈을 초점으로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부족함을 몰랐는데 최재천 교수님은 알고 좀 계시죠. 묘사가 부족했다라고 이제 좀 심기를 표현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만큼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네. 애정. 이 책에 대한 애정. 네. 그래서 일단 그 한기준이라는 119 그 대원은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지 않은 캐릭터고 얘는 좀 들어줄 것 같은 캐릭터라는 또 뉘앙스가 나오죠. 왜냐면 매뉴얼 대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네.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판타지를 믿는 부류가 있고 아닌 부류가 있다. 네. 이런 또 뉘앙스도 좀 느껴지고요. 저는 완전 믿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저는 약간 이런 거짓말 같은 거 되게 잘 믿거든요. 기적이 있다고 믿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믿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이 이 30이란 설정, 이 30이잖아요, 이 사람이. 네. 이 설정이 주는 의미가 여기서 오는 것 같아요. 그 판타지라는 게 사실 지금 20대 중반이지만 20대 초반에는 잘 믿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가 이제 어쨌든 힘들었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약간 판타지를 게 믿게 있으니까. 되는 나이가 되잖아요. 근데 또 판타지로 빠지다가 돈을 흥정을 해요. 맞아. 이 부분도 좀 너무 사실적이야. 재밌으니까 판타지를 맞아. 믿다가 갑자기 홍수로 들어와서 돈을 흥정하는데 이 장면도 네. 두 분이 좀 재밌게 160조. 네, 그 멘트만 좀 읽어보면 그럴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읽을까요? 네. 나를 나한테 데려다줘 이렇게 음, 얘기했죠. 음. 그랬더니 앤드류가 그 네. 연주를 하시면 것 같아요. 왜 하필 나야? 네 부모님 불러. 없어. 친척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고모, 이모, 삼촌, 사촌. 없다니까. 아, 미안. 내가 좀 바빠서. 공짜로 해달라는 거 아니야. 보수를 지를게. 100만 원. 300. 500. 더는 안 돼. 오케이. 500은 얼마냐면 어떻게 되냐면 모텔 한 달, 맛있는 밥과 맥주, 일단 내 처지를 돌아봤다. 당장 할 일도 갈 곳도 없었다. 이곳에서 나가자마자 달리는 차 앞으로 뛰어들 작정도 아니었다. 별볼일 없는 인생이었으나 정리할 시간은 필요할 테다. 한 달이면 충분하겠지? 계약금 500, 완수금 500. 합 1000. 나는 그 정도 부자가. 그녀는 돌연 키보드 치기를 멈췄다. 나도 숨을 죽였다. 숲속에서 발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뛰는 소리였다. 아주 가까이 들렸다. 몇 발짝이면 누리길로 뛰어올 듯한 거리였다. 그녀는 눈을 들고 사방을 두리번 걸렸다. 숨을 곳을 찾는 눈치였으나 이내 마음을 바꾼 모양이었다. 고개를 획 돌려 나를 쳐다본 걸로 미루어. 왜? 가만히 있어. 왜 쳐다보냐고 물으려다가 그녀에게 어깨를 틀어 잡혔다. 내 몸은 정자 입구를 향해 반바퀴 돌아갔다. 그녀의 손에서 노여나고 보니 숲을 향해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 등에 바짝 달라붙어 있었다. 갑자기 코알라가 됐어요. 귀여워. 한 손으로 내 바지춤을 움켜잡고 한 손은 셔츠 등판을 틀어 잡았다. 네. 그러니까 등 뒤에 딱 붙은 거예요. 딱 이렇게 숨어 있는.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요쯤에서 왔을 적에는 진짜 사람과의 대화인 것 같았어요. 네.
이게 전혀 번호가 안 보여. 맞아. 번호가 안 보였어. 그래서 한기준이 이제 거기서 뭐 해요? 하는데 이제 티셔츠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들어간 거죠. 코알라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는 장면인데 영화로 찍으면은 굉장히 귀여웠을 진짜. 것 같아요. 그 장면 너무 사랑스러워. 아니 그래가지고 그 북콘서트 거기서 그랬잖아요. 그 어떤 교수님이 혹시 이 글을 쓸 때 네. 영화로 만들 거를 상상하고 아. 썼냐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충분히 근데 어. 이 정유정 작가님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이미 사례가 있잖아요. 7년의 밤이라든지 이런 것들 영화로 이미 나왔기 근데 이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약간 그 이미지를 항상 그리면서 소설을 쓰기는 한다. 근데 얘가 영화를 작정하고 쓰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럴 정도로 이 장면에 대한 묘사가 디테일함이 굉장히 진짜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되게 사랑스럽게 그리는 재주를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럼 우리 이제 의식의 교차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최재천 교수님이 프랑스 소설가다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각자 좋은 부분을 많이 체크하신 것 같아요. 의식이 교차되는 네. 부분에서 네. 그러면은 한번 좀 좋은 부분들을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아마 이렇게 진이의 의식과 우리 이진이의 의식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네. 나는 원래의 질문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니 이곳은 어디일까? 현실은 분명 아니었다. 진이의 머릿속 어느 차원이겠지. 좀 전에 던진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꿔봤다. 진이의 머릿속 층위에서 이 세계가 위치하는 곳은 어디인가? 꿈일까? 기억일까? 무의식의 심연일까? 아니면 상상 속 세계일까? 잿빛 새 한 마리가 정막을 깨뜨리며 시야 밖으로 빠져나갔다. 진이의 눈이 뒤를 따라갔다. 새가 사라진 지점, 아득히 높은 오듬지 너머에서 높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새 소리가 아니었다. 보노보의 소리였다. 여럿이었다. 대화를 나누듯 번갈아 내지르는 소리였다. 소리의 반향으로 추측할 때 꽤 먼 곳에서 울리는 소리였다. 하면서 이렇게 소리로 디졸브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보노보의 그 어린 시절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그래서 인간처럼 보노보도 10대가 되면 질풍노도의 시기를 시기가 맞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진이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그 또 경험도 경험하는 얘기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의식의 교체가 일어납니다. 네. 또 소개하고 싶은 장면이 있나요? 네.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몇 페이지인가요? 저는 184페이지에 비슷한데요? 네. 근데 저는 뒷부분에 이제 확실하게 진이와 나는 한 몸을 이제 같이 공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 알아차리고 이제 시점이 선명해지자 나머지도 선명해졌다. 의심했던 대로 나는 진이의 유일한 심리적 존재가 아니었다. 진이의 자리를 대체한 것도 아니었다. 나와 진이는 하나의 몸에 혼재하는 두 개의 영혼이었다. 두 개요. One body, two life. 맞네요, 진짜.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나는 침입자였다. 무엇이 진이를 깨웠는지 모르겠으나 진이는 눈 뜨는 순간 침입자를 감지했을 것이다. 침입자가 자기의 몸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었겠지. 지금의 이 세계는 차 안에서 던져졌던 내 질문에 대한 진이의 답이었다. 진이가 내 존재를 알아차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 진이는 잠들어 있던 마술 램프에서 뛰어쳐 나왔고 나는 진이의 램프에 갇혔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나는 진이와 함께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나는 침입자다. 나는 램프에 갇혔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을 좋아서 체크해놨는데 정말요? 이게 뭔가 틀렸네요. 그러니까. 발가락도 네. 뭐 좋은 부분이나요? 저는 이제 그냥 제가 이과생이기 때문에 네. 지식적인 면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이 김민주 씨가 PC방에 가가지고 검색을 해봐요. 진짜 이게 현실 가능한 일인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눈으로 봤지만 이게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 나만 모르는 건가? 그래서 쳐봤어요. 2인증이란 단어가 먼저 튀어나왔다. 몸과 정신이 분리되는
느낌을 받는 증상이라고 했다. 이인증. 이인증. 이인증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키워드를 몸과 정신 분리라고 쳤어요. 그렇죠. 그때 2인증이라는 단어가 이인증. 튀어나온 거예요. 네, 네. 키워드 그녀의 이인증. 경우 느낌이 아니라 현상이었다. 나는 머릿속에 있던 다른 단어를 쳐보았다. 유체이탈. 유체이탈은 임상 체험자들이 흔히 보고하는 경험이다. 영혼이 신체를 빠져나온 상태를 자각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영혼이 빠져나오는 점은 임사 체험과 유사하나 사후 세계와 관련된 장소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을 맞기 전에 제 몸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영혼이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된다. 요게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그 문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205쪽에 네. 철학자 데니얼 데넷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혼에게 바랄 수 없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이 바라는 대로 행동할 자유이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이죠. 생물학이나 아니면 심리학에서 네. 뜨거운 화두가 자유의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생물학 쪽에서는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뇌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이죠. 근데 다니엘 데넷은 생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가 있다는 양립론을 펼쳐서 조금 이제 좀 독특한 그 학문적 세계를 갖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행동할 자유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정유정의 두 가지 소설의 부류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사악한 쪽이고 하나는 선한 쪽, 그다음에 하나는 또 다르게 말하면 자유의지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유의지 3부작에 이 지니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진짜 자유의지대로 살아갈 욕망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것에 연료는 바로 사랑이고 공감이다. 이런 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우리 앤드류의 신청곡을 네.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신청곡은 이제 유명했던 노래죠. 2AM의 죽어도 못 보내. 어울려. 엣지있어. 마지막에 네. 김민주랑 이제 이진이가 이제 몸으로 돌아가려 할 때 저였다면 보내지 못했을지 않을까. 왜? 그러니까 뭔가 김민주도 뭔가 그냥 알게 모르게 좀 빠진 것 같아요, 이 사람에. 이진희 씨한테. 이진희 씨한테. 사람이 이진희 씨한테. 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진이의 선택을 뭐 존중했었던 것 같고 뭔가 저였다면 보내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의미에서 이 노래를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엣지 있어. 깜짝 놀랐어. 제대로 공감 능력 있네. 진짜 공감 능력. 바로 들어갈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진짜 우리 이진이는 뇌수술을 받고 네. 중환자실에 누워 있죠.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다쳐가지고 실제로 그냥 가망 없음. 가망 없음 상태예요. 그랬을 때 우리 보노보 안에 있는 자아인 이진이가 내 몸을 찾으면 결국 죽음을 선택하는 거고 네. 내 몸을 그냥 내버려 두고 여기서 살면 영원히 보노보 안에 침입자로 그렇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지에 놓이게 되는 순간이 왔어요. 네. 그렇죠. 그럼 김민주 입장에서는 네. 사실 죽어도 못 보내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진이 입장이 된다 그러면 네. 돌아가겠어요? 죽을 시체로, 네. 죽을 몸체로, 아니면 그냥 보노보 보노보 안에 남아있는가? 침입자로. 저였다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죽느냐 혹은 동물로 사느냐. 하지만 뭔가 이 이진이라는 작가는 애초에 영장류 쪽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약간 이런 동물과 친분이 많잖아요. 그래서인지 뭔가 더욱더 이 보노보 몸 안에 있으면서 미안함을 되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랬어도 아마 몸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제 몸으로. 왜 처음에 그 로그라인 할 적에 네.
다 생각해보는 그런 걸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생각해본 결과 다시 네. 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이제 내가 아무리 더 살고 싶어도 남에게 피해주고 싶진 않아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벽에 똥칠해도 이승이 좋다. 그럼 알죠? 그렇죠. 저는 이제 여기서 280페이지에서 세 번의 교차 과정이 있다고 나름대로 분석을 했어요. 교진이가. 그랬을 때 처음에는 나의 자아가 굉장히 또렷했는데 계속 교차 과정이 있으면서 둘이 계속 섞이는 거예요. 마치 유전자가 섞이듯이. 맞아. 네. 그러면서 이대로 뒀다가는 나도 아니고 보노보도 아닌 또 다른 어떤 자아가 생겨날 텐데 그러면 나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나의 정체성이 서서히 그냥 사라지느냐 네. 아니면 진짜 나의 몸을 찾고 장렬하게 죽음을 선택하느냐 이거에 이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미래를 어떻게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몸에 남아있다고 네. 해서 네. 이 자체로 그냥 살 살 수 수 있다는 있다는 장담 못 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280쪽을 꼭 낭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왜냐면 소설가도 이렇게 한 페이지로 딱 정리해 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바로 그 페이지였습니다. 제가 램프의 시간대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80페이지예요. 네. 램프의 시간대는 거꾸로 가는 느낌이었다. 최근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대과거로. 공통된 키워드는 명확하지 않았다. 주인공의 의식을 따라 흘러가는 프랑스 영화 같았다. 그러면서도 미니 시리즈의 한 해 분량처럼 상황마다 구체적이고 연속적인 요소를 갖고 있었다. 반면 내게 일어나는 변화는 점진적 진행이라는 패턴을 갖고 있었다. 램프를 들고 날 때 혹은 램프 안에서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다. 할 때마다 하나씩 추가됐다. 1차로 불려왔을 때 나는 지니의 존재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2차 때는 관찰자 시점으로 지니의 존재를 인식했다. 정신을 잃었다 깨어난 후부터는 지니의 감정을 읽기 시작했다. 3차부터는 지니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책처럼 읽는 방식이 아니라 나 스스로 느끼는 방식이었다. 정신을 잃었다 깨어난 후에는 지니의 몸을 내면의 눈으로 감지하는 능력이 생겼다. 지니의 감정은 물론 감정과 연계되는 사고까지 느끼고 있었다. 덕택에 지니의 몸 안에 곳곳에 울리는 두려움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귓속, 뱃속, 심지어 혓바닥 밑에서도 맥박이 둥둥거리고 있었다. 이 패턴대로 간다면 다음번에 무엇을 알게 될까? 지니의 말을 있게 될까? 아니,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느끼게 될까? 몸까지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될까? 그리하여 나는 생각을 멈춰 세웠다. 들추면 볼 수 있을 것도 같은 무언가가 거기에 놓여 있었으나 그대로 덮어버렸다. 직감이 그렇게 시켰다. 저 불길한 상상을 들춰보는 대신 해야 할 생각이 있다는 걸 상기시켰다. 변화의 패턴이 있다면 교차에도 패턴이 있을 터였다. 그걸 찾아내야 했다. 램프 밖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내게로 돌아가려면. 그래서 뭐 여기서 죽나 자아가 죽나 그렇죠. 아니면 내 몸에서 죽나 그거에 대한 선택인데 저라면은 저는 어쨌든 제가 키워드에서 자아 찾기라고 했잖아요. 나 내 몸으로 제대로 죽고 싶다라는 그렇죠. 욕망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내가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 예전에 영화 보면 과거에 돌아간 사람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힘들게 사라지는 위기잖아요. 머릿속에서 그런 어떤 위기가 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맞아요. 위기가 보인 거죠. 점점 진위화되어 가고 있고 둘의 경계가 사라지는 뭐 이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점점 더 자기의 몸을 네. 갈구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야수성이 발현될까봐 자기를 또 가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이 났던 그 별장에 가가지고 네. 자기를 우리에 가둬라.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쿠미의 말에 약간 공감이 되는 게 약간 살면서 자기의 이제 삶의 목적 중 하나가 자기의 이제 자아나 이런 거를 확립해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래서 개성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사라진다면 진짜 살 이유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지 않나. 근데 또
또 다른 진실이 알고 보니 콩고에서 만난 그 아이였다는 게 또 맞아. 충격적인. 충격적인. 어떻게 음. 또 충격적인 거는 7마리가 배에 다 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과거의 기억을 음. 이진희 씨가 보게 되면서 그걸 네. 서술하는 거죠. 그렇죠. 그 보노보의 기억 속에는 음. 얘가 그 순간에 내가 구해주지 못한 보노보가 네. 배에 타가지고 나머지 같이 잡혀온 애들은 다 죽고 혼자만 살아남은. 살아남는데.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노보가 다시 잡히면서 우리 민주도 경찰서에 끌려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빠랑 만나잖아요. 네, 아빠가 어. 다시 왔어요. 그 아빠 만나는 장면을 또 안 읽어볼 수가 제가 그래서 없는데. 아까 그 장면 그쵸. 읽어보려다가 네. 네, 그래서 몇 됐죠. 페이지였죠? 267입니다. 네. 그 한 3년 만이죠. 2년 만에. 2년 만에 아들을 이제 유치장에서 만나는 거죠. 네. 네. 아니 1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아니 쫓겨나서 뭐 저기 모도 하고 모도 하고.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네네. 뭐 시험도 떨어지고 그래요. 막 네. 그렇죠. 아무튼 음. 재회를 했는데 네. 어디부터 읽어볼까요? 재회. 발가락이 좀 어. 진행해 주세요. 김민주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몇 페이지인가요? 266페이지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다.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다. 아버지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지나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네라고도 웬일이세요라고도 아버지라고도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 모든 말들을 대신해서 몸이 대답하고 있었다. 꾸벅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아버지는 말없이 나를 내려다봤다. 핏발이 선 눈에 불길이 지나고 있었다. 나는 귓불까지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등에서 땀이 돋고 진땀이 돋고 손바닥에 두꺼비 등처럼 축축해졌다.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뱃속에선 불이 났다. 마음 같아선 황소처럼 돌진해서 백발 경찰의 턱주가리를 들이받아버리고 싶었다. 그러지 않으려고 주먹을 움켜쥐고 종아리에 힘을 주었다. 까지.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뭐 네 엄마가 보내서 온 거다. 그러니까 네. 그간 소식이 없어서 정신 차리고 살겠구나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내가 이렇게 오게 됐다. 사실 제가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어떤 사람이 그 이제 대학교에 간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술집에 가서 막 하다가 쌈이 붙었어. 싸움이 나서. 싸움이 났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전혀 싸움과 상관없는 사람이 한 대 맞고 기절을 한 거예요. 아,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 아, 응급실에 가서 이제 응급실에서 깨어났어요. 네. 근데 깨어나서 눈을 딱 뜬 순간 아버지가 서 있더래요. 아.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아버지한테 연락이 다 간 거예요. 네. 거기 싸움 나는 애들은 다 보호자한테. 네. 근데 아버지가 딱 서 있었어. 그 순간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그 전에 아빠 뭐 이렇게 까불던 애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버지하고 나와서 그때부터 아버지로 불렀다는. 아, 진짜요? 네. 근데 저는 아빠는 없었대요. 270페이지 보면 그 다음 장인데 이 아버지의 이 아들도 만만치 않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 그거를 한번 진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식당 앞에서 헤어졌다. 아버지는 터미널 쪽으로 걸어갔고 나는 떨어지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 사이 어떤 생각이 별똥별처럼 머릿속을 빠르게 가로질러 갔다. 할까 말까 망설일 틈 같은 건 없었다. 나는 아버지를 향해 뛰어갔다. 잠깐만요.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갔다. 나는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쓸 일이 없어 처박아둔 농수산물 상품권 2장을 빼서 아버지 손에 쥐어주었다. 딸기 농장에서 며칠 일해주고 돈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듯 아버지가 나를 봤다. 농협마트에 가면 현금처럼 쓸 수 있어요. 야채, 과일, 한우, 뭐든 다 사도 돼요. 아버지의 표정이 이상하게 일그러졌다. 가장 비슷한 표현을 찾자면 취직한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사온 빨간 내복을 보는 표정이랄까? 감동이 깊어지기 전에 나는 용건을 밝혔다. 10만 원에 드릴게요. 딱 반 가격이에요. 네. 그래서 차비 빼고 이게 전부다 네. 해서 총 받은 금액은 9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95,000원을 스쿠터를 이제 빌리고. 스쿠터를 빌리고 네. 뭐 밥 좀 먹고 먹고. 밥도 먹고 해서 이제 미천으로 갑자기 전사로 변신합니다. 네. 스쿠터를 탄 전사. 네. 그래서 나는 진이를 구출하러 구출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멘트가 좋았어요. 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후회할 거야. 네. 이 멘트를 하면서 배낭을 메고 진이를 구하러 갑니다. 네.
나는 네. 출발했다. 밤바람을 타고 다정한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하하하. 진짜 되게 재밌는 2부의 네. 마지막이었어요. 이분도 사실 보면 사실 조금 좋아했다. 좋아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네. 아무 관심 물론 좋아했다. 계약금 500, 그 착수 500도 있지만 이렇게 비장하게 누군가를 구하러 갔을까 과연 돈 네. 때문에 라는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성에 대한 그런 감정이라기보다 이 네. 작가가 밝힌 것처럼 공감 능력. 공감 능력. 공감 이 능력이 보노보를 구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네. 후회하고 네. 나는 인간다움이 네. 없어질 것이다. 네. 트라우마가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더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중환자실이 아니라 집중 치료실 같은 데 가서 네. 배낭 안에 있는 그 진이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진짜 죽어가는 이진이의 몸을 이제 더 접속을 시켜주죠. 네. 접속을 시켜주는데 진짜 손을 꽉 잡으면서 둘이 무슨 화학작용이 벌어지는 느낌? 영혼의 무슨 거래가 벌어지는 느낌. 여기서 영화라면 이제 네. 영혼 같은 게 샥 빠져나오는 네. 그런 게 네. 딱 나오는 특수효과 좀 나오는 장면이죠. 특수효과 나오는데 네. 그래서 물론 우리 독자는 내용은 굉장히 다 이해가 되고 당연히 이렇게 갈 거지만 거기 나오는 필력이나 이 표현 때문에 반하게 되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장면이죠. 너무 그 필력이 음. 좀 그러니까 몰입도뿐만 아니라 음. 빨려 들어가게 되는. 네. 왜냐면 이 책은 진짜 대화문이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어요. 약간 다 독백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네. 이 정도까지 이끌어 간다는 게 정말 작가가 필력이 없으면 네. 불가능하지 않나. 네. 그 장면을 읽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저는 또 체크를 해놨어요. 우리 앤드류랑 나랑 네. 체크해놓은 페이지가 비슷하네요. 네. 353페이지 체크하신 분. 전 여기 오, 진짜 다 체크했네요. 네. 자, 그럼 우리 네. 이 부분부터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소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한 건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선 후부터였다. 갑자기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라졌을 땐 중환자실 특유의 정적이려니 했다. 기계음이나 호출 소리조차 들리지 않자 비로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한 발짝씩 진전해 올 때마다 전진해 올 때마다 정적의 밀도는 점점 높아졌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처럼 귀가 먹먹해왔다. 시야도 흐릿해졌다. 잠시 후엔 민주의 움직임마저 느끼지 않았다. 현실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때이르게 덮쳐온 감각 박탈 상태에서 나는 떨기 시작했다. 누구에게든 세상의 작별을 구할 때가 찾아온다. 작별하는 태도도 제각각일 것이다. 죽음을 부정하다 죽거나 죽음을 채 인식할 새도 없이 죽거나 죽음에 분노하며 죽거나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며 죽거나 어머니처럼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아무래도 나는 끝까지 떨다가 죽을 모양이었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한 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을 때 이런 말 있잖아요. 막 죽기 직전에는 주마등처럼 인생이 지나가면서 그 타임이 되게 슬로우처럼 느리게 지나간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이 부분이 되게 점점 느려지면서 약간 나의 혼자 뭔가 정지된 이 시간 속에서 혼자 뭔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되게 표현을 엄청나게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생각이 많이 나오게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 손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이 맞잡기 전 고개를 돌려 민주를 봤다. 열이 오르는 것처럼 그의 목이 벌개지고 있었다. 이어 양뺨과 귀까지 빨개졌다. 시선은 서 있는 내내 내 왼손과 누워있는 내 오른쪽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의 입꼬리가 떨리는 것처럼 움찔거렸다. 나는 그것을 미소로 읽었다. 괜찮아 라고 묻는 게 아니라 괜찮아 라고 다독이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다시 몸에 들어온 거예요. 시선이요. 그렇죠. 이런 것도 진짜 너무 소름 끼치고 맨 그렇죠. 마지막 이 소설의 그 죽음을 뜻하는 문장은 어둠이 찾아왔다. 맞다. 이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몸이 바뀌면서 돌아갔어요. 와. 음. 그냥 보면 이 아까 쿠미가 말했던 것처럼 항상 그 책의 맨 앞부분이나 뒷부분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 맨 앞부분 막다른 곳에 불식착하는 때가 있다랑 마지막에 어둠이 찾아왔다. 네. 좀 뭐라 해야지? 약간 그렇죠.
느낌이 이제 네. 바로바로 오는. 근데 또 우리 민주한테 유서 비슷한 걸 네, 남겼잖아요. 프롤로그에 또 남겨놨죠. 발가락이 361페이지에 이제 2년이 지났어요. 우리 네. 그 돌아간 지 진이가 돌아간 지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네. 보노보가 자기 콩고로 가게 되는 그런 장면에서 편지가 공개됩니다. 민주에게 뻔뻔하고 염치 없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나는 결국 채무 이행을 못하게 되었다고. 방법이 없었어.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마저 하지 못했어. 하나마나한 생각만 자꾸 떠올랐어. 떠나기 전에 신이 내게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준다면, 그러니까 다정한 그녀의 목소리로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러면 나는 내 친구의 이름을 불렀을 텐데. 가만히 입속말로 김민주라고. 추신, 나와 진이는 오래오래 너를 기억할 거야. 네 형편없는 노래도. 울컥했어요. 울컥했어요, 저도 이 부분을 음. 좋아하는데, 그 세 개의 유언 중에 마지막 유언.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랬는데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네. 참 그 사람한테 어떤 의미가 어, 될까, 진짜 그러니까 잊지 못하지 않을까. 앤드류 친구 중에 이렇게 이름으로써 마음이 전달된 친구가 있어요. 없었습니다. 있죠. 김민주. 다음부터 이제 민주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 아마 이 책을 떠올려야 할 것 같네요. 네네네. 그래서 진짜 에필로그의 소설의 음. 마지막 문장을 같이 읽어보죠. 네. 나와 진이는 너를 오래도록 기억할 거야. 내 형편없는 노래도. 겨울새 한 마리가 푸드득 기슬치며 내 머리 위를 스치고 골짜기 아래로 날아갔다. 곧 파란 점이 되었다가 눈보라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나는 고갯길 아래로 걸음을 떼며 입속말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이 되면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아주 이른 아침이면 햇살 속으로 당신이 오는 게 보여요. 이거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이 노래예요? 이거 진짜 노래예요. 맞어요? 몰라요. 찾아보셨어요? 안 찾아보셨어요? 네. 클리프 리처드, 아. 얼리 인더 모닝. 아울리 인더 모닝이요.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 노래 제가 앞에 아까 나와가지고. 일부 끝에 나는 네네. 눈부신 아침 햇살 속으로 몸을 날렸다. 알겠다. 이게 너무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랬을 때 진짜 그 우리가 그 밝은 희망 속으로 나의 모든 걸 이렇게 던지고 싶은 어떤 욕망과 그 다음에 햇살 속으로 누가 이렇게 찾아오는 듯한 맞아. 욕망은 인간에게 어떤 희망의 다가옴, 그 다음에 희망으로 어떤 도전함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소설에 주는 햇살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가 주된 이미지인 것 같아요. 진짜. 피디님이 빨리 정리하라는데요. 우리 할 얘기가 너무 많이 너무 나와서 많아가지고. 어떻게 쳐야 돼? 한참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네. 네. 자, 그럼 우리 읽은 소감을 키워드로 뽑아보는 시간을 맞이하면서 빨리 정리하세요. 정리를 네. 하겠습니다. 꿈이 먼저 해볼까요? 그래요. 저는 아까 이인증, 그 다음에 유체 이탈, 임사체험, 그 다음에 뭐 신기루, 비밀, 유체 이탈 이런 것들이 다 공감을 말하는 공감력을 말하는 또 하나의 환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공감과 사랑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인간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책 읽기를 통해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뭐 해시태그로 하면 네. 뭐 무겁게 얘기하면 죽음이란 또 이제 좀 기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동물과 인간 사이의 초월 뭐 이런 느낌. 초월 네, 좋다, 초월. 초월 이런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발가락. 저는 그 원래 처음에 그 로그라인은 원바디 투라이프잖아요. 원라이프로 하겠습니다. 역시 무조건 몸 하나엔 생명이 하나가 있어야 한다. 역시 원라이프로 원라이프.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자 하나다. 네, only one. 하나다. The only one. only one. 우리는 하나다. only다. 네. 되게
이렇게 하나 되는 기분이라 어. 오늘 너무 행복한 책 읽기였던 것 정말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우리 앤디를 덕분에 아, 이런 좋은 책 읽어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다음에도 또 나와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자, 오늘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 여기까지예요. 다음 주에도 즐거운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